일단 오늘은 기본 이제 수업하잖아요. 근데 기본이라고 한다면 여러분이 언제 합류했느냐에 상관없이 그죠? 그러니까 기초를 먼저 들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연달아 이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수업 같은 경우에는 기초의 시간을 짧게 해가지고 기초에서 기본적인 내용을 다루는데 저는 뭐 그렇게 분류하진 않았어. 저렇게 분류하지 않고 전체적인 일정을 기준으로 했을 때 그거를 3등분 했단 말이죠. 그래서 기초의 3분의 1, 기본의 3분의 1, 심화의 3분의 1을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런 관점에서 바라보면 여러분들이 기초 수업은 인터넷으로 미리 들으셔야 돼요. 이거는 인터넷으로 보시는 분도 마찬가지예요. 그거를 꼭 들으셔야 된다라는 거고, 우리가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전반적으로 우리가 기초에서 다뤘던 내용이긴 한데 전체적으로 디지털 우리가 컴퓨터 일반은 무슨 과목을 가르치느냐 그러면 디지털 공학부터 인터넷까지 가르치는데요. 근데 중요한 건 얘네가 뭘 위한 거야? 다 어디에 관련된 거죠? 지금 보면은 한 8과목은 총 9개는 뭘 위한 거죠? 뭘 위한 거죠? 결국 하나야, 하나. 뭘 위한 거죠? 뭐와 관계된 거죠? 컴퓨터와 관계된 컴퓨터와 관련된 거란 말이에요. 컴퓨터와 관련된 거야. 맞나요? 그렇잖아. 컴퓨터 운영체제, 컴퓨터 프로그래밍 언어, 뭐 컴퓨터 자료구조라는 거죠. 근데 컴퓨터를 만들기 위한 세 가지 방법론이 존재해요. 하나는 전자공학 관점이 존재하고요. 그 다음에 디지털 공학 관점이 존재하고요. 그 다음에 컴퓨터 구조 관점이 존재해요. 이게 뭐라고? 컴퓨터를 만들기 위한 관점이라고요. 그래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전자공학은 트랜지스터를 다뤄. 트랜지스터가 뭔지는 이따가 조금 나와, 조금. 근데 시험엔 안 나와. 어쨌거나 시험에 안 나오는데 어쨌거나 관점 얘기하는 거야, 관점. 굉장히 뭐야? 로레벨이야. 디지털 공학은 뭘 다뤄? 디지털 공학은 AND, OR와 NOT을 다뤄. 맞아요? 그리고 아니면 디코더나 아니면 먹스를 다뤄. 먹스, 멀티플렉스 같은 애들 다뤄. 디코더에 R이 들어갔나? 어쨌거나 디코더 좀 이상하다. 디코더나 먹스를 다뤄. 지금 뭔지는 중요하지 않아. 지금 눈빛이 흔들리고 있어. 뭔지는 중요하지 않아, 지금. 이거 뭔지 중요하지 않아. 설명을 하려고 하는 거야. 자, 컴퓨터 구조는 무슨 관점에서 다루냐면, CPU나 메모리나 I/O 관점에서 다뤄. 목적이 뭐라고, 얘네들이? 컴퓨터를 만들기 위한 거라고. 관점이 틀려. 전자공학은 트랜지스터를 다루고, 디지털 공학은 엔도어나 디코더, 먹스 다루고, 그 다음에 컴퓨터 구조는 CPU, 메모리, I/O 다뤄. 이 과목이 이게 제일 중요해. 저 중에서 이게 제일 중요하다고. 근데 전자공학은 우리의 관심사가 아니야? 아니야. 이거를 뽑는 공무원 그쪽이 따로 있어. 그치? 여기는 우리 관심사가 아니야. 우리 관심사는 뭐야? 디지털 공학이나 컴퓨터 구조 관점이란 말이야. 근데 우리의 관심사는 또 디지털 공학도 아니야. 디지털 공학도 시험 보는데 따로 있어. 우리의 관심사는 사실 컴퓨터 구조 관점인 거죠. 근데 이게 재밌는 게 뭐냐면, 봐봐. 트랜지스터를 여러 개 모으면 AND 게이트를 만들 수 있고요. AND 게이트를 여러 개 만들면 디코더를 만들 수 있어. 디코더를 여러 개 조합하면 CPU를 만들 수 있어. 서로 바라보는 관점이 틀리다고요. 근데 목적 지향하는 바가 뭐라고? 컴퓨터를 만들기 위한 거라고요. 얘는 하이레벨이야, 하이레벨. 이게 시험 문제는 안 나와. 근데 왜 가르쳤냐면, 그래도 우리가 뭘 하는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도대체 왜 공부하는지 알아야 될 거 아니야. 여러분도 마찬가지야. 이 과목이 평생 가도 쓸모없을 것 같아?
그런 친구들 많아. 아, 내가 지금 계리직 준비하는데 아니면 뭐 준비하는데 이 과목이 도대체 뭔 소용이냐고 하잖아. 소용없을 것 같아? 전산직 들어가가지고 컴퓨터 한 번 안 까볼 것 같아? 전산직 가서 PC 수리 안 할 것 같아? 수리해. 수리할 수도 있어. 지금 그 아시죠? 전산직 가가지고 이렇게 어디 배치되는 거에 따라서 수리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어요. 농담하는 거 아니야. 근데 컴퓨터를 몰라? 컴퓨터를 몰라? 컴퓨터 어떻게 들어가는지 몰라? 안 되죠. 안 되죠. 기본적인 원리인 거야. 됐어요? 무슨 얘기 아시겠죠? 뭐 알고 모르고 차이점인 거야. 그리고 모든 공부는 다 소용이 있다. 모든 공부는 다 소용이 있다는 얘기는 제가 왜 누누이 강조하는 거냐면 내가 수업 시간에 증명했잖아. 강의를 할 때 제가 어느 순간 어느 위치에서 예를 들어 석사 때 공부했던 거, 박사 때 공부했던 거 아니면 회사에서 했던 것들이 다 은연중에 나왔잖아요. 소용이 없어? 소용이 있죠. 제가 오늘 강사할 줄 어떻게 알았어? 강사할 줄 몰랐잖아. 몰랐잖아. 어차피 여러분도 마찬가지야. 이 공부가 쓸데가 없다는 생각하시면 안 돼요. 다 쓸데 있어요. 떨어지던 붙던. 떨어지면 정말 해피한 일인데 떨어지지 못하더라도 열심히 공부한 흔적은 남잖아. 그게 여러분의 그거야. 여러분들의 어떤 그 젊은 불꽃 한번 태운 거야. 1년 동안, 2년 동안. 왜 후회해? 아니죠. 그건 아니죠. 저는 그건 아니라고 봐. 사설은 집어치우고 바로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디지털 공학 들어갈게요. 디지털 공학. 자, 아까 그 파트를 하나씩 우리가 이제 하나씩 이제 도장 깨기를 할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는 디지털 공학에서 데이터의 이진수 표현으로 갈 건데요. 이진수 표현 갈 거예요. 근데 뭐 어려운 내용은 아니에요. 어려운 내용은 아닌데 주의해야 할 거하고 시험에 자주 나오는 것들을 중심으로 설명을 할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될 건 뭐냐면 제가 다루는 내용이 사실은 우리가 대학 때 배운 것처럼 전체적인 내용을 다루진 않아요. 왜냐하면 대학 4년 동안 배우는 내용을 우리가 지금 뭐 몇 개월 만에 다 마스터를 해야 하는데 그렇게 안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기출에서 나온 걸 중심으로 문제를 그러니까 어떤 수업을 구성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시험장에 갔는데 제가 안 가르친 게 나왔잖아. 그럼 욕하면 돼요, 저를. 어쩔 수 없어. 그건 지금 어쩔 수가 없어. 저 어쩔 수 없어. 그건 어쩔 수 없는 거야. 그거는 내가 어쩔 수 없어. 근데 이럴 수는 있어. 우리가 2년 동안 커리큘럼이다. 2년 동안 가르친다 그러면 할 수 있어. 진짜 원하는 대로 다 가르칠 수 있어. 그거 아니잖아요. 우리 이론 몇 개월이에요? 딱 6개월. 6개월 한단 말이야. 가르치는 거에 한계가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데이터의 이진수 표현 보시면 사실은 어떤 관점에서 바라봐야 되냐면 사실은 컴퓨터가 맨 처음에는 양의 정수를 표현할 때는 되게 좋아요. 그냥 양의 정수만 있으면 상관없죠. 근데 어때요? 음의 정수도 있어야 되고 소수도 있어야 되잖아요. 맞나요? 그러면 도대체 컴퓨터에서는 이거를 어떻게 표현할까? 라는 문제에 봉착하게 되거든요. 그런 거야. 지금 의식의 흐름은 뭐냐면 그러면 양의 정수는 그냥 쉽게 표현할 수 있잖아요. 왜냐하면 10진수도 이진수로 바꾸는 거 되게 편하잖아. 뭐 이렇게 연산하는 거 되게 편하고. 근데 만약에 거기에 음의 정수가 들어가고 소수가 들어가면 걔네들은 또 산술 연산을 어떻게 해야 되고 어떻게 저장하고 뭐 그런 류의 그러니까 진짜 복잡하다는 문제가 발생하거든. 그래서 그런 거를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시면은 만약에 내가 마이너스 13.655가 있으면 이거를 이제 10진수, 이진수로 바꾸면 1101.101로 바뀌거든요. 이게 어떻게 바뀌는지는 좀 이따 나와요. 이렇게 바뀌는데 저렇게 바뀌면 근데 컴퓨터에서는 얘가 저장되나요? 얘가 저장되나요? 얘가 저장되지. 얘가 저장되지. 이거는 왜 있죠? 인간이 보기 편하라고 있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 바라보시면 되는데 그러면 부호는 도대체 어떻게 하고 부호는 어떻게 하고 소수점은 어떻게 하고 할까에 대한 문제가 봉착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해결이 된다는 거고 그래서 우리가 일단 보자면 부호가 없을 때예요. 부호가 없을 때 지금 포인트는 이제 부호가 없는이죠. 부호가 없는 걸 한번 고려해보자. 부호가 없는 거를 고려해보자. 부호가 없을 때는 원리는 간단하죠. 10진수를 이진법으로 바꾸려면 2로 나누면 돼. 맞나요? 10진수를 8진법으로 바꾸려면 어떻게 하면 되죠? 8로 나누면 돼요. 10진법을 16진법으로 바꾸려면 어떻게 돼요? 16으로 나누면 돼요. 간단한 원리야. 이거 뭐라고? 부호가 없을 때. 그런 세상에 살고 싶어. 부호가 없는 세상. 부호가 없으면 너무 편하잖아. 외울 것도 없어. 그냥 간단하게 하면 돼. 부호가 없을 때. 됐어요? 부호가 없을 때.
부호가 없을 때. 가수 이거는 좀 이따 할게요. 가수 이거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거 가수는 제가 좀 이따 할게요. 좀 이따 할게. 가수는. 자, 그러면 부호가 있을 때, 포인트는 부호가 있을 때야. 부호가 있을 때, 부호가 존재할 때, 부호가 존재할 때. 자, 세 가지 방식이 존재한다. 세 가지 방식이 존재하는데 시험 문제 나오기도 딱 좋죠. 근데 시험 문제 나온 적은 없어. 시험 문제 나온 적은 없어요. 그러니까 다음 중 부호가 존재하는 이진 정수를 표현한 것 중 틀린 것은 그렇게 시험 문제 나온 적은 없어. 제가 모의고사 낸 적은 있어. 모의고사 냈는데 대부분 틀리더라고. 근데 어쨌거나 시험 문제 나온 적은 없어요. 그런 식으로 시험 문제 나온 적은 없어. 근데 어쨌거나 보기가 세 개야. 그러니까 부호와 크기, 사인드 마그네티드 방법이랑 원스 컴플리먼트 1의 보수, 투스 컴플리먼트 2의 보수 방법이 있어요. 자, 저 셋 중에 뭘 잘 사용할까? 우리가 대학 때 배웠던 거를 다시 한번 리마인드 해보면 저 셋 중에 뭘 사용할까? 자, 비극은 여기서 시작되는 거지. 이해 보수. 모든 거는 이해 보수를 기반으로 하고 있어요. 이해 보수를. 이해 보수 기반으로. 시험 문제도 이해 보수가 잘 나와. 뜬금없이 이해 보수 나올 때도 있어. 아, 그럼 사람들이 헷갈리기 시작하죠. 이해 보수 도대체 어떻게 하는 거지? 왜냐하면 여러분들의 모든 초점 어디에 맞춰져 있어? 이해 보수에 맞춰져 있어. 갑자기 이해 보수 나오면 헷갈리기 시작하는 거지. 그런 거 조심하시고. 그래서 원리는 간단해요. 최상위 비트 자리를 부호 비트로 할당하자. 최상위 비트를 우리가 부호 비트로 할당할 수 있다면 뭐 0은 양수고 1은 음수라고 우리가 약속만 할 수 있다면 우리가 뭘 표현할 수 있어? 음수를 표현할 수 있다라고 가정할 수 있을까요? 이게 약속이죠. 약속했어요. 약속한 거고. 자, 그래서 부호와 크기 방법으로 첫 번째 방법이에요. 하는 거를 봤더니 얘 같은 경우에는 부호 비트가 있고 크기 비트가 있어요. 부호 비트 따로, 크기 비트 따로 하는 방식이야. 그러니까 심플한데 되게 멍청한 방식이야. 멍청한 이유에 대해서는 좀 이따 설명드릴 건데 심플하긴 하죠. 첫 번째 상위 비트를 부호 비트로 한다는데 왜? 상위 비트를 부호 비트로 한다는데 왜? 크기는 같죠. 크기는 같고. 자, 9가 왜 이진수로 1, 0, 0, 1이 되는지까지는 설명 안 할게. 그거는 스스로 좀 해줘. 그리고 모르겠으면 이제 쉬는 시간에 좀 물어봐줘요. 인터넷으로 보시는 분들은 모르겠으면 저한테 메일을 보내세요. 메일을 보내시면 제가 친절히 설명드릴게. 이제 시간 관계상 생략하고 35가 왜 1, 0, 0, 0, 1, 1이 되는지 설명 안 할게요. 자, 그러면 얘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간단하게 이제 바꿀 수 있는 게, 그러니까 이진수가 만약에 주어졌을 때 이진수를 통해서 10진수로 바꾸려고 한다면 맨 앞에 AN-1, AN-1이 뭐냐면 최상위에 있는 비트가 1이냐 0이냐에 따라서 부호가 결정돼. 1이면 뭐라고? 최상위 비트가 1이면 뭐라고? 음수, 0이면 양수죠. 그러면 이거를 공식화해서 마이너스 1에 AN-1이라고 해도 될까요? 마이너스 1에 AN-1이면 봐봐. 마이너스 1의 영승은 뭐야? 마이너스 1의 영승은 마이너스 1인가요? 1인가요? 자, 여기서 이제 비교 시작되고 있는 거지. 마이너스 1의 영승은 무조건 1이야. 영승은 무조건 1이야? 헷갈리면 안 돼. 영승은 무조건 1이야? 1이면 저게 1이면 어떻게 되지? 마이너스 1의 1승은 어떻게 되는 거죠? 마이너스 1이 되는 거죠. 헷갈리면 안 돼요. 그러니까 부호 비트에 따라서 우리가 저거를 바로 변환할 수 있는 거잖아요. 변환할 수 있는 원리인 거고. 자, 그래서 장점은 그냥 심플이야. 심플. 간단하다. 단점은 요게 가장 큰 단점이죠. 별도로 처리해야 된다. 별도로. 부호 따로, 크기 따로. 별도로 처리해야 돼. 별도로.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부호 따로, 크기 따로 별도로 처리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런 문제점이 있어요. 근데 두 번째 단점 보세요. 0의 표현이 두 개 존재하는 게 왜 단점일까? 보세요. 0의 표현 봐봐. 플러스 0, 마이너스 0이야. 왜 얘가 문제가 될까? 왜 0을 두 개로 표현하는 게 문제가 될까? 왜 문제가 될까? 자, 이거는 시험 문제랑 무관한데
그러니까 원리를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원리를. 이렇게 시험 문제 나오진 않아. 이런 식으로 나온 적 한 번도 없어. 예를 들어서 왜 0이 두 개입니까? 그게 문제가 뭘까요? 0에 그런 시험 문제 안 나와. 그런 거 시험 문제. 그리고 가르치는 교수도 관심 없어. 가르치는 교수도 관심 없어. 대학 때 이런 거에 관심 있는 교수 봤어? 없어. 근데 저거 뭐냐면 옛날에 하드웨어 가격이 비쌌을까 안 비쌌을까? 옛날에 비쌌겠지. 그러니까 한 비트라도 아끼려고 했을까 안 아끼려고 했을까? 아끼려고 했겠지. 그럼 얘는 하나를 더 표현할 수 있어? 하나를 덜 표현할 수 있어? 수를. 하나를 덜 표현하죠. 그러니까 얘는 옛날에 별로 안 좋아했던 방식이에요. 하나를 덜 표현하니까. 왜냐하면 이렇게 표현하게 되면 나머지 수를 표현하지 못하니까. 주어진 비트 내에서. 무슨 얘기 아시겠죠? 주어진 비트 내에서. 자, 보수를 이용한 거예요. 보수를 이용한 거 보시면 원스 컴플리먼트하고 투스 컴플리먼트가 있는데요. 원스 컴플리먼트는 각각의 비트를 반전하는 거 아시죠? 각각의 비트를 반전하는 거다. 투스 컴플리먼트는 어떻게 구하죠? 원스 컴플리먼트 플러스 1을 하면 되죠. 플러스 1을 하면 되죠. 그러니까 이거를 플러스 1을 왜 합니까? 라고 이제 반문할 수 있는데 그거는 이렇게 해봤더니 1의 보수에다가 플러스 1을 하면 2의 보수가 된 거예요. 왜가 아니라. 그러니까 그런 원리에 갖고 있어. 9의 보수, 10의 보수도 마찬가지 원리를 갖고 있어요. 근데 그러면 1의 보수는 왜 비트 반전합니까? 1의 보수를 해봤더니 비트를 반전하는 거랑 똑같더라 이거야. 그러니까 비트를 반전한 거죠. 그래서 만들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1의 보수로 만들고 2의 보수로 이렇게 만들었어요. 2의 보수로 만들었죠. 이렇게 만들었어요. 이렇게 만들었다고 가정해줘요. 이렇게 만들었다고 가정하면 장점 보시면요. 장점 보면 자연스러워. 그러니까 자연스럽다는 얘기가 뭐냐면 부호 따로 크기 따로 할 필요가 없어. 부호 따로 크기 따로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근데 단점은 1의 보수는 0에 대한 표현이 2개예요. 해보시면 알아. 0의 표현이 2개야. 0의 표현이 2개야. 그리고 장점 보시면 2의 보수는 0의 표현이 1개야. 그러면 굳이 아까 기억나시죠? 지금 우리가 뭘 사용한다고? 2의 보수 표현을 사용한다 라고 말씀드렸죠. 기억나시죠? 지금 우리가 전제 조건이 그거잖아요.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게 뭐라고? 2의 보수 표현을 사용하는 이유가 뭐냐고 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2의 보수가 가장 효율적이기 때문에, 그죠? 가장 효율적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사용하게 된다라고 지금 말씀드렸어요. 기억나시죠? 자, 그리고 요거는 시험 문제에 너무 쉬운데 한 두세 번 이상 나왔어. 이 페이지는 한 두세 번 이상 나왔어. 이게 뭐냐면 봐봐. 주어진 게 뭐냐면 그러니까 마이너스 25가 이렇게 주어진 거예요. 십진수가. 그러면 이거를 도대체 이 진수를 어떻게 바꾸냐는 거야. 이렇게 어떻게 바꾸냐는 거야. 어떻게 바꿀까요? 아니면 요게 주어지고 얘를 어떻게 얻어낼까요? 자, 우리 지금 사용하는 게 뭐라고? 1의 보수야? 아니면 부호와 크기 방식이 아니면 2의 보수야? 2의 보수죠? 2의 보수잖아. 이게 전제 조건이야. 이거 문제 조건 잘 봐야 돼. 1의 보수로 시험 문제 나올 수도 있어. 1의 보수로 시험 문제 나올 수도 있어요. 전제 조건을 잘 보시고. 그래서 마이너스 25가 주어진 상태에서 이진수로 변하는 과정만 설명할게요. 그럼 거꾸로 가시면 되니까 시험 문제가 바꿔서 나오면 거꾸로 가시면 되니까 맨 처음에는 부호가 없다라고 가정해요. 부호가 있다라고 가정하면 힘드니까 부호 없다라고 가정하면 뭐가 남아요? 25만 남아요. 자, 25를 이진수로 바꿔요. 25를 이진수로 바꿔요. 이거는 그냥 2로 나누면 되니까. 11001이 나와요. 자, 지금 25가 왜 11001인지 모르면 안 돼요. 그거 안 돼요. 정말 안 돼요. 안 돼요. 자, 그런 다음에 두 번째 별표할까요? 두 번째 별표하세요. 두 번째는 문제에 주어진 조건을 잘 보셔야 돼요. 이게 만약에 8비트예요. 8비트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주어진 조건이 8비트다.
그러면 지금 주어진 게 몇 비트? 25가 몇 비트예요? 지금 1100이 몇 비트죠? 5비트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양수라고 가정했으니까 걔에다가 000, 11, 002를 붙여야 돼 이렇게. 그리고 얘를 1의 보수 구하고 여기다 플러스 1을 해가지고 2의 보수를 구하셔야 돼요. 그럼 끝나는 거죠. 제가 별표 왜 하라고 그런지 이해되세요? 앞에 부호 비트가 주어지지 않았잖아 지금. 지금 그냥 11001이면 양수야 음수야? 원래 25에서 11001이면 양수야 음수야? 원래 그 주어진 25에서 내가 바꿨잖아. 11001은 양수야 음수야? 음수잖아 음수. 원래 이진수 음수잖아. 그러니까 저건 있을 수 없는 조건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지금 만약에 비트수가 주어지면 비트수에 맞추면 되고 안 주어지면 앞에다가 뭘 붙여? 0을 붙여야지. 왜? 양수니까. 양수니까. 맞아요. 그리고 1의 보수 구하고 2의 보수 구하면 끝 나는 거예요. 별 문제 아니에요. 별 문제 아니야. 조건만 잘 파악해. 조건만. 응? 자, 다시 얘기해 드릴게요. 지금 내가 마이너스 25를 바꾸고 싶어. 그럼 마이너스 빼. 25만 나와. 25에서 이진수로 바꿨어. 11001이야. 맞나요? 1001인 거는 굳이 설명 안 할게. 1001이에요. 그러면 얘가 지금 그냥 우리가 그냥 아무것도 아닌 거라고 딱 봤을 때는 얘는 지금 음수예요. 음수. 주어진 조건이 안 된다고. 그러니까 앞에 0을 붙이던 000을 붙이던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비트 조건이 주어지면 000을 붙이면 되고 비트 조건이 안 주어졌으면 그냥 0 하나만 붙이면 된다. 라는 것만 조심하면 돼요. 이해됐어요? 조심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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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거로 틀리는 거야. 이런 거로. 의외로 되게 간단한데 이런 거로 틀리는 거예요. 이런 걸로 절대 틀리시면 안 돼. 알겠죠? 틀리시면 안 돼. 자, 그 다음에는 뭐 이의 보수로 표현된 이진수를 거꾸로 이제 바꾸는 건데요. 근데 거꾸로 바꾸는 건데 이의 보수로 양의 정수 같은 경우에는 간단해요. 이거는 뭐 할 거 없죠. 그냥 부호가 양의 정수이니까 그냥 원래대로 그냥 2의 n승 해가지고 그냥 풀어내면 되는 거고, 만약에 최상위 비트가 1인 경우에는 두 가지 방법이 존재하는데, 그러니까 두 번째 방법으로 하세요. 편하게. 왜냐하면 역변환이니까. 근데 이제 첫 번째 방법은 이런 방법도 존재하는구나 라는 관점에서 바라보시면 돼. 그래서 첫 번째 방법은 뭐냐면 그냥 맨 상위에다가 마이너스를 하고 나머지 양수를 하면 돼. 그러면 이 값은 무조건 음수야, 양수야? 이 값은 무조건 음수야. 왜냐면 얘가 최상위 수가 가장 큰 수니까. 나머지는 아무리 다 1을 하더라도 무조건 음수가 나올 수밖에 없는 구조인 거잖아. 마음을 여세요. 마음을 여세요. 마음을 열면 돼. 마음을 열면 돼. 최상위 수에다가 마이너스를 하고 나머지에다가 양수로 해버리면, 다 더해버리면 음수가 나올 수밖에 없는 구조잖아. 맞아요? 음수가 나올 수밖에 없는 구조인 거야. 근데 이걸 증명해 줄게. 그러면 이게 왜 이렇게 동작하냐면 두 번째 방법 보세요. 첫 번째 방법이 이해 안 가면 두 번째 방법 보세요. 얘는 어떻게 하면 될까? 아까 어떻게 구했어? 역보수 취하면 되겠네? 역보수의 별표. 역보수 취하면 되잖아요. 보수로 했으니까 역보수 취하면 원래도 나오잖아. 아니에요? 역보수 취한 다음에 마이너스 붙이면 되잖아. 아니에요? 이의 역보수 취한 다음에 마이너스 붙이면 되잖아요? 안 그래? 역보수 취하면 되잖아. 아까 어떻게 구했어? 10진수에서 2진수 바꾼 다음에 그거 2의 보수 바꿨잖아. 2의 보수에 역보수 취한 다음에 마이너스 붙이면 끝나는 거잖아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이게 주어진 상태에서 얘를 보수로 바꾼 다음에 얘를 10진수로 바꾼 다음에 얘에다 마이너스 붙이면 끝나는 거죠. 그럼 아까는 이렇게 갔으니까 다시 이렇게 오는 거잖아. 간단한 원리야. 이거 어려운 원리가 아니라 굉장히 간단한 원리야. 아까는 이렇게 갔으니까 지금은 이렇게 다시 오는 거잖아. 아까는 82를 바꾸고 2의 보수로 바꿨잖아요. 지금은 요거를 82로 바꾼 다음에 거기다 마이너스 붙이면 되잖아요. 요렇게 갔다가 요렇게 다시 오는 원리인 거죠. 간단한 원리야. 그러니까 제가 수업 시간에 누누이 강조하는 것처럼 우리는 7급 공부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어려운 문제가 안 나와요.
무슨 얘기냐면 그렇게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다는 얘기예요, 제 말은. 그리고 만약에 어려운 문제가 나왔어. 그러면 빨리 과감하게 패스해야 돼. 거기에 여러분들 시간을 소비할 시간이 없단 말이야. 오늘 아시겠죠? 간단한 원리야, 간단한 원리야, 간단한 원리야. 간단한 원리이고, 자, 지금 보시면은 그러면 이진수는 표현 범위가 도대체 어떻게 되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3비트로 봤을 때 3비트면 몇 개를 표현할 수 있죠? 2의 3승이니까 8개를 표현할 수 있잖아요. 근데 딱 반씩 플러스 반, 마이너스 반, 플러스 반, 마이너스 반 표현할 수 있죠. 자, 플러스 0이 어디에 붙었어? 0이 플러스에 붙었죠? 플러스에 붙었죠. 그러니까 이런 공식이 나오는 거야. 플러스에 마이너스 1이 붙었잖아. 2n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됐잖아, 지금. 이해되세요? 왜냐면 왜 마이너스 1을 했냐면, 두 개 쪼개졌으니까. 그리고 얘는 마이너스 1이 되는 거죠. 공식화할 수 있는 거잖아요. 이게 만약에 3비트냐, 4비트냐, 5비트냐에 상관없이 얘는 근데 뭐라고? 얘는 뭐라고? 2의 보수라고. 실제 시험 문제 나왔던 거야. 2의 보수를 최상위 숫자하고 최하위 숫자를 더하면 뭐가 나와? 최상위 숫자하고 최하위 숫자를 더하면 뭐가 나오죠? 최상위 숫자하고 최하위 숫자를 더하면 뭐가 나오지? 최상위 숫자하고, 자, 공식화했어. 2n 마이너스 1 플러스래. 마이너스라고 했지? 좀 애매하다. 빼면 더해지잖아. 빼면 더해지잖아. 그치? 미안해. 더하면 어떻게 될까? 더하면. 미안해. 더해줘. 더하면 어떻게 될까? 더하면 어떻게 되지? 더하면 어떻게 되지? 2n 마이너스 1이잖아. 그치? 이렇게. 이렇게 되죠? 뭐 나와? 마이너스 1만 나와. 이게 기본적인 원리야. 이게 시험 문제 나왔어. 숫자 주어진 것 중에 지금 최상위와 최하위를 빼면 어떻게 되냐고. 마이너스 1 나와. 뺐대. 더해주면 뭐 나와? 마이너스 1 나와. 이런 건 다 알고도 틀려. 잘 아시겠지만 이런 건 다 알고도 틀리는 거야. 여러분들 그 시험 볼 때 여러분들이 몰라서 틀리는 게 몇 개나 될 것 같아? 생각보다 많지 않아요. 나중에 후회해. 그래서 떨어져서 후회하는 거야. 내가 이걸 왜 틀렸을까? 그래서 후회하는 거야. 그건 아시겠죠? 잘 이해돼. 자, 그래서 이거를 쫙 정리해 봤더니, 이렇게 된다는 거죠. 자, 지금 보시면 부호가 있느냐? 부호가 있을 때는 부호와 크기랑 1의 보수랑 2의 보수를 해봤더니 지금 어떻게 돼? 지금 애들이 지향하는 바가 틀리죠? 애들이 지향하는 바가 이렇게 틀려 다. 범위가 틀리죠. 왜 범위가 틀릴까? 요거 때문일까? 마이너스 0이 존재하는 사실 때문일까? 이거 될까? 요거랑 요거는 같이 맞물려 있는 게 될까? 그래서 제가 외우면 안 된다고 한 거예요. 이건 외우는 거 아니에요. 누구도 지금 제가 외우라고 한 적 없어요, 이거. 외우는 거 아니죠. 저기 지금 보아 크기 표현에서 EHS, 왜 마이너스 EHS 마이너스 2 됐죠? 마이너스 0이 붙었으니까. 여기는 왜 없죠? 이게 없으니까. 얘는 마이너스 0이 없으니까. 요거. 잘 보세요. 그러니까 어떻게 시험 문제 나올지 몰라. 부하 크기 표현을 앞과 뒤를 더하면 0이 되는 거잖아. 그죠? 맞나? 0이죠? 그런 거야. 그런 원리야. 1의 보수도 0이죠. 2의 보수는 마이너스 1이죠. 그죠? 자, 그 다음에 비트를 확장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비트를 뜬금없이 왜 확장하고 싶냐면 여러분들 컴퓨터는 지금 몇 비트 컴퓨터죠? 64비트 컴퓨터잖아요. 근데 그전에는 몇 비트 컴퓨터였어? 32비트 컴퓨터였단 말이야. 그럼 32비트에 있던 게 64비트로 바뀌면 비트 확장을 해줘야 된단 말이죠. 기존 걸 도대체 어떻게 할 거냐는 거야, 기존 거를 어떻게 할 거냐는 건데 얘도 방법이 두 가지예요. 하나는 부호와 크기 표현으로 비트 확장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보수 표현으로 비트 확장을 할 수가 있어요.
보수 표현으로 비트 확장을 할 수 있다. 그래서 부호화 크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좀 무식하죠. 부호 비트를 최상위로 이동시키고 나머지를 확장되는 크기 비트를 0으로 채우는 거야. 간단한 원리죠. 그러니까 부호 비트를 부호 비트를 쫙 이렇게 이동하는 거야. 부호 비트를 이렇게 쫙 이렇게 이동하는 거죠. 이렇게 0을 이동하거나 아니면 1을 이동하는 거죠. 이렇게. 별거 없어요. 그냥 쭉 이동하는 거야. 쭉 이동하는 거죠. 쭉 이동하는 건데, 그 다음에 만약에 우리가 이해 보수로 한다고 한다면, 그러니까 1의 보수는 크게 의미가 없으니까 이해 보수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 보수로 한다고 한다면, 얘는 그 사인 비트, 그러니까 부호 비트 확장이에요. 부호 비트. 부호 비트 확장이 뭐냐면 부호 비트로 채우는 거야. 부호 비트로 확장하는 거야. 이렇게 부호 비트로 이렇게 쭉 확장하는 거야. 이렇게. 그러면 0은 0으로 채우고 1은 1로 채우는 거죠. 0은 0으로 채우고 1은 1로 채우는 거예요. 두 번째가 뭐고 증명하는 거야. 어떻게 증명하면 돼? 어떻게 증명하냐면 양의 정수를 2의 보수 취하면 돼. 양의 정수를 확장하는 거 쉽잖아. 그냥 0으로 채우면 되니까 그거를 2의 보수로 바꾸면 돼. 그러면 얘랑 똑같은지 보면 되잖아. 얘랑 똑같은지 보면 되는 거잖아. 맞나요? 아까 양의 정수로 한 다음에 바꿔가지고 하면 되잖아. 2의 보수로 바꿔가지고 같은 이만 보면 되는 거잖아요. 맞아요? 같은 이만 보면 되는 거지. 근데 같으니까 정당함을 보였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별거 없어요. 두 가지 방식 중에 편한 거 하나만 외우면 돼. 외우는 게 아니라 이해하면 돼. 실제로 하면 되는 거죠. 그죠?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시험 문제가 정말로 잘 나오는 소수가 나옵니다. 나는 신기한 게 소수를 곱셈하는 거, 이진수 소수 곱셈하는 거는 한 번도 시험 문제 나온 적이 없어요. 근데 난 한 번 시험 문제 내봐서 모의고사에 다 틀리더라? 곱셈이 안 되는 거야, 곱셈이. 그거 알아? 소수의 곱셈과 소수의 나눗셈이 안 되는 거야. 근데 그 시험 범위에 포함되어 있는 거야, 그거는. 시험 문제 나왔건 안 나왔건 간에. 근데 모의고사 내면 100이면 100 틀려. 신기하죠? 근데 원리는 되게 간단한데. 그죠? 원리는 되게 간단한데. 그래서 소수 보시면 소수는 우리가 13.625는 이렇게 분리할 수 있을까요? 137 플러스 0.625로 분리할 수 있을까요? 분리할 수 있다면 원리는 간단해. 내가 만약에 137을 10진수로 바꾸고 싶으면 10으로 나누면 돼. 그리고 0.625를 10진수로 바꾸고 싶으면 10으로 곱하면 돼. 10으로 곱하면 단순한 원리야. 봐봐. 얘는 어떻게 했다고? 나눗셈. 얘는 어떻게 했다고? 곱셈. 왜냐하면 얘는 지수승이고 얘는 지수승의 마이너스승이잖아. 그러니까 얘는 역으로 나눠주고 얘는 역으로 곱해주는 거지. 마음을 열면 돼. 그렇게 어려운 거 아니야. 마음을 열면 돼. 그렇게 어려운 얘기 아니야. 그럼 어떻게 하면 돼? 나머지는 이진수로 바꾸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돼? 2로 나눠주고 2로 곱해주면 돼. 8진수는 8로 나눠주고 8로 곱해주면 돼. 16진수는 16진수로 나눠주고 16진수로 곱해주면 돼. 근데 왜 16진수로 나누냐면 16진수 나누다가 시간 다 가.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돼? 이진수로 중간에 바꿔주란 말이야. 알아서 이렇게 응용적으로 좀 이렇게 해줘. 그래서 이렇게 나눗셈, 곱셈의 원리인 거야. 나눗셈, 곱셈의 원리인 거죠. 나눗셈, 곱셈의 원리인 거야. 원리인데, 그래서 내가 10진수를 이진수로 바꾸고 싶습니다라고 한 거예요. 그러면 나눠줘. 나눗셈과 곱셈을 하면 되죠. 137을 2로 나누고 0.625를 2로 곱하면 원하는 결과값을 이러한 형태에 의해서 얻을 수 있는 구조인 거죠. 아까 얘기했죠. 다시 말씀드리면 2로 나누면 되고 8로 나누면 되고 16로 나누면 되고 똑같은 원리인 거야. 원리는 똑같아. 자, 이 문제가 왜 어려울까? 시간이 걸려. 시간이 걸린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일까? 나머지 한 문제를 못 풀어. 그래서 어려운 거야. 이런 것들만 여러분들이 빨리 풀 수 있으면, 혹시 시험 문제 나왔을 때 빨리 풀 수만 있으면 여러분들은 한 문제 더 맞출 수 있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해야 돼? 많이 해봐야 돼.
그냥 노는 시간에 이런 거 해보면 재밌잖아. 이렇게 노는 시간에 이렇게 한 번씩 해보면 재밌잖아. 이렇게 어려운 거 이렇게 해보고 이렇게 계속 연습인 거야. 연습인 거야. 수학자가 왜 수학을 잘해? 맨날 수학만 생각하니까 잘하는 거야. 자, 그리고 거꾸로 하는 거 간단하죠. 거꾸로 하는 거는 지금 보시면은 2의 0승, 2의 마이너스 1승이니까 이렇게 돼 있잖아. 그럼 이걸 쫙 한 다음에 쫙 2의 마이너스 1승, 2의 마이너스 2승, 마이너스 3승 하면 0.5, 0.125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요거 2의 마이너스 3승은 0.125잖아. 맞죠? 8분의 1이니까. 맞아요? 8분의 1이니까. 그리고 2의 2승, 얘 같은 경우에는 4분의 1이잖아. 0.2, 그죠? 4분의 1이잖아. 그죠? 그런 걸로 해가지고 쫙 풀면 되는 건데, 이제 문제가 이렇게 쉬우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문제가 쉽지는 않죠. 자, 보세요. 부동소수점이 있어요. 부동소수점은 뭐에 반대냐면, 고정소수점의 반대예요. 그러니까, 픽스드 포인트하고 플로팅 포인트가 있는데, 고정소수점은, 픽스드 포인트는 소수점이 고정되어 있는 거야. 그리고 플로팅 포인트는 소수점이 떠다니는 거야, 이렇게.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소수점을 딱 내가 원하는 대로 이렇게 매칭을 할 수 있어요. 매칭을 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부동소수점 사용하거든요. 왜 부동소수점 사용하냐면, 고정소수점은 표현 범위가 한계가 있어요. 표현 범위의 한계로 인해 가지고 고정소수점은 잘 사용하지 않는다. 고정소수점은 잘 사용하지 않는다. 그래서 부동소수점을 사용하는데 부동소수점도 그냥 사용하는 게 아니라 정규화를 해서 사용한다. 정규화는 좀 이따 말씀드릴게요. 정규화를 해서 사용한다. 라는 개념인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 결국 목적이 뭐야? 수의 표현 범위를 확대하는 거야. 그러니까 수의 표현 범위가 뭐냐면 예를 들어서 고정소수점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뭐 100만 정도를 표현할 수 없었다. 100만 단위를 표현할 수 없었다. 근데 부동소수점은 100만 단위를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100만이나 막 이렇게 되게 많이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수의 표현 범위가 되게 넓어지는 거야. 왜? 부동소수와 정규화를 사용해가지고. 실제 시험문제 나왔던 거야. 국회직의 시험문제 나왔던 거야. 너 왜 하는 거야? 도대체 정규화 왜 하는 거야? 그런 식으로 나온 거죠. 국회직은 신기하게도 그런 의미를 물어봐. 다른 애들은 의미를 별로 안 물어보거든요. 국가직 그냥 때려박으면 이렇게 뭐지? 그냥 이렇게 물어보는데 의미를 물어봐. 의미.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는 무조건 외워야 되는 거야. 이거는 이해 대상이 아니야. 이해 대상이 아니라 외워야 되는 대상인데, 자 보세요. 부동소수점의 일반적인 형식이야. 일반적인 형식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플러스 마이너스 m 곱하기 b 플러스 마이너스 2승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요거는 외울 필요 없어. 요거를 외우라는 게 아니라 요 m과 b하고 2가 뭔지를 외워야 돼. m하고 b하고 2가 뭔지를 외워야 돼. 자, m은 다른 말로 가수인데 영어 단어 다 외워야 돼. significant, fraction, 멘티사라고 불러. 요 세 개 다 외워야 돼. 가수는 significant, fraction, 멘티사라고 불러. 요 세 가지 다 외워야 돼. B는 외울 필요 없어. B는 기수는 외울 필요 없어. 기수는 외울 필요 없어. E는 외워야 돼. 익스포넌트, 지수. 자, 보세요. 자, 그래서 이렇게 표현하잖아. 이렇게 표현했단 말이야. 이렇게 표현이 될까? 이게 이렇게 표현이 될까? 이진수로 했을 때 이렇게 표현이 될까? 이렇게 표현이 되겠지? 그럼 멘티사가 뭐야? 멘티사가 1.100101이야. 그리고 기수가 뭐야? 기수 베이스가 이진수니까 2야, 2. 맞나요? 그리고 지수가 얼마야? 3이야. 자, 여기서 질문입니다. 얘를 내가 지금 컴퓨터 내부에서 저장하려고 해. 뭘 저장해야 돼? 이 정보 중에 뭘 저장해야 돼? 저장해야 될 정보와 저장하지 않아야 될 정보를 구분해 주세요. 이 중에서 뭘 저장해야 되죠? 자 보세요. 하나씩 볼까? 가수 저장해야 돼. 가수 저장해.
가수 1.1, 1.100, 1.100, 101 저장해야 돼? 저장하지 않아도 돼? 저장해야 돼? 저장하는데 맨 앞에 1 저장할 필요 있어 없어? 맨 1. 그러니까 정규화를 항상 1.1001로 한다. 1.5로 한다. 그러면 맨 앞에 2를 저장할 필요 있어 없어? 저장할 필요 없어. 앞에 1 필요 없어. 나머지만 저장하면 돼. 2를 제외한, 왜냐면 한 비트 아껴야지. 나 돈 없다니까? 한 비트 아껴야지. 나 돈 없다니까 지금. 돈이 없어. 돈이 없다고. 자, 기수 저장해. 저장하지 마라. 기수 저장해. 저장하지 마라. 왜 저장하지 않죠? 어차피 이진수니까 저장할 필요 없습니다. 그 다음에 지수 저장해. 저장하지 마라. 저장해. 저장하지 마라. 저장해. 저장하지 마라. 지수 저장하나요? 저장 안 하나요? 여기 지금 지수 있으면 지수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지수 있어야 돼. 지수 있어야 돼. 자, 지수에서 음수 나와 안 나와? 지수에서 음수 나올 수 있어 안 나와? 나올 수 있어 없어? 지수에서 음수 나올 수 있어. 지금 얘는 음수를 고려했어 고려하지 않았어? 고려하지 않았어. 그럼 음수 어떻게 표현해야 돼? 음수를 표현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죠. 뭘로 표현해야 돼? 자, 그러면 가정이야. 음수를 2의 보수로 표현한다고 할게. 그러면 2의 보수로 표현하면 무슨 문제가 있을까? 2의 보수로 표현하게 되면 무슨 문제가 있을까? 지금 2의 보수 사용 안 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원래 음수 2의 보수로 사용해야 되잖아. 지수를 2의 보수로 표현해야 되잖아. 근데 2의 보수 사용 안 하거든. 왜 사용 안 할까? 얘 변환해줘야 돼. 변환해줘야 돼. 왜 무슨 변환해줘? 2의 보수를 바꾼 다음에 다시 2의 보수를 바꿔야 되잖아. 아, 귀찮아 죽겠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사용해줘? 바이어스를 이용해줘. 바이어스를 이용해줘. 바이어스. 그러니까 바이어스가 뭐냐면 지수에다가 얘가 음수라면 여기다가 플러스 128을 해. 예를 들어서 128을 해. 그 다음에 내가 진짜 실제 사용할 때는 마이너스 128을 해. 그러면 음수가 남죠. 음수가 남잖아. 음수가 왜 남냐면 봐봐. 얘가 마이너스 4란 말이야. 마이너스 4였어. 그러면 얘를 128 하면 얼마 돼? 124가 되잖아. 그럼 얘는 뭐야? 양수잖아. 양수 그냥 내가 사용하는 거야. 지금 현재 사용해야 되니까. 저장해야 되니까. 양수 사용하잖아. 그리고 실제 사용할 때 뭘 하면 돼? 마이너스 128 하면 돼. 그럼 뭐야? 마이너스 4가 되는 거지. 바이어스는 뭐냐면 전자공학에서 나온 단어인데, 그러니까 전류를 이렇게 띄우려고 그러는 거야. 전류를 왜 띄우냐면, 굳이 왜 띄우냐면, 예를 들어서 내가 5V인 거를 10V로 띄우고 싶단 말이야. 그러니까 5V를 더 바이어스 해가지고. 바이어스라고, 바이어스. 자, 이렇게 되면 끝난 건가요? 더 저장할 거 없나요? 다 저장된 거예요? 아까 저거 다 저장된 거예요? 뭐 저장할 거 없어요, 이제? 이거만 저장하면 돼? 가수, 기수 빼고, 지수만 저장하면 끝나? 뭘 저장해야 되죠? 자, 우리 다시 처음으로 돌아갈까? 수에는 뭐가 있었지? 양의 정수, 음의 정수, 그 다음에 뭐가 있었어? 소수. 자, 그럼 소수 지금 저장했지? 뭐 저장 안 했어요? 부호를 저장 안 했어요. 부호 저장 안 했잖아. 비극의 시작이라니까? 아까 얘기했잖아. 부호가 우리가 없는 세상에 있다면 저장할 필요 없어. 근데 부호를 저장해야죠. 1이냐 0이냐에 따라서 부호를 저장해야죠. 됐어요? 이게 이후 얘기는 좀 쉬었다 할 건데 어차피 이거의 반복인 거야. 요거 반복인 거니까 요거를 우리가 좀 우리가 생각을 하자 하는 개념인 거예요. 그래서 이후의 얘기는 우리가 좀만 쉬었다가 하도록 할게요.